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날개가 타버려서 추락하고 만 이카루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다가가서 탐사하기가 어려운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나사에서 태양으로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별별과학에서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태양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지난주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네네. 앞서서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다녀오셨는데 네네, 오로라 잘 보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3일 밤을 그 캐나다의 옐로 라이프라는 데서 밤을 새면서 오로라를 관측했는데요. 네. 오로라 스톰이라고 하는 오로라 폭풍을 3일 동안 매일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대기가 들어와서 대기를 흥분시켜서 빛을 내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많은 입자들이 와가지고 지구 대기와 부딪힐수록 더 많은 빛이 나오는 건데요. 아주 지금 이 북구에서는 아직도 오로라가 굉장히 화려하게 매일 밤 빛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태양 활동이 좀 약해지는 시기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오로라와 연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 활동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흑점은 11년 주기로 이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2012년도 13년 경에 가장 많았고 지금이 흑점이 거의 없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상은 지금은 거의 오로라가 잘 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도 오로라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걸 봐서 흑점 주기와는 큰 상관이 없겠더라. 그래서 아직 태양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흑점 이외에도 코로나 홀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의 외곽 대기에서 이 태양 입자들이 나오는 구멍들이 가끔 생겨요. 예. 이런 코로나 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흑점 주기와는 무관한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에서 들어오는 입자들은 태양의 흑점 주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좀 아직도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밝힐 게 너무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나사에서 태양 탐사선을 발사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태양은 가까이 가기 너무 뜨거운 걸로 네네.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게 뭐 가능할까요? 발사하는 목적이 예, 일단 뭐 2018년 때문일까요? 나사에서 이제 2018년 내에 그 솔라 프로브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태양 관측 위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제 기본적으로 이 태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날아옵니다. 이 날아오는 속도들이 초속 수백 킬로, 시속으로 하면 100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속도로 지구 날아오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원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멀리서 보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야. 그 다가가서 보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태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입자들, 고에너지 입자들이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려면 우주선을 타고 가거나 우주복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스테리한 게 태양 표면의 온도는 한 5,500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의 외곽 대기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200만 도 가까이 돼요. 보통 중심으로 갈수록 뜨겁고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태양은 표면의 온도는 5,500도밖에 안 되는데 더 멀리 있는 외곽 대기인 코로나가 수백만 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역시 다가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1000km, 뭐 온도가 1000도씨 이러면은 대충 가늠이 돼서 네네. 뜨겁구나 하겠는데 네네네. 너무 멀고 뜨겁기 때문에 네. 가늠이 안 되는데 네. 그럼 어느 정도 가까이 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그 태양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킬로미터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수성까지, 수성이 제일 가까운 행성이잖아요. 예. 수성까지의 평균 거리가 약 5천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지구까지는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구에서부터 600만 킬로미터 가려면 1억 4천만 킬로미터 이상을 가야 되는 거고요. 예. 태양에서부터 수성까지 거리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600만 킬로미터인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타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가까이 갔다가 또 멀리 나왔다가 그래서 한 1억 킬로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한 88일 정도 수성의 공전 궤도와 시간과 비슷한 정도 주기로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 해서 하는데 또 이제 탄소 복합체로서 하여튼 이 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했다. 그래서 1370도 정도까지 막을 수 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뜨거워지면 다 열을 내보내는 장치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 회로라든가 여러 가지 메모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타고 가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일단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태양에 가까이 근접을 해도
괜찮은 그런 우주선을 어느 정도 개발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태양에 가까이 갔던 우주선들이 좀 있었습니까? 70년대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헬리오스 1이라고 해가지고 한 4,700만 킬로미터 가까이. 그래서 뭐 그러면 거의 수성보다 조금 더 안쪽까지 간 거죠. 네. 그 정도 갔던 건 있고 76년에는 이제 헬리오스 2라고 해가지고 그보다 한 3,300만 킬로미터 정도 더 가까이. 대략 한 4천만 킬로미터에서 5천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다가간 적은 있는데 600만 킬로미터면 그거보다 획기적으로 더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태양의 비밀이 좀 더 많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는 가장 큰 별, 이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예. 네. 자, 태양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달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네. 미국의 민간 기업이 2020년도에 달 남극에 화물선을 쏘아서 네. 보낸다는 얘기가 네네. 있더라고요. 그 제프 베조스라고 아마존의 CEO죠. 아마존 CEO가 이제 이달 초에 이제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달 남극에다가 45톤 분량의 우주 화물을 보내겠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화물을 보내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사가 이 달 남극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주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는 내년도에 이제 달 탐사선을 보냅니다. 달 탐사선을 보내면서 이제 달에 기지를 만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프 베조스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것 같아요.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주로 우주 관광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나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고 싶어 가지고 미리 선수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제프 베조스보다는 이제 스페이스 X라고 해 가지고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의 회장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제프 베조스가 먼저 달에 화물선은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적지가 달의 남극인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달에 기지를 건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물을 지구에서 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달의 남극에는 영구 동토가 있습니다. 달이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크레이터 안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얼음을 녹이면 물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물을 분해하면 산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면 남극 근처에다가 햇빛이 비치는 곳에 해야 된다. 햇빛이 비쳐야지만이 또 이제 전기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가 달에 만드는 기지 또는 도시는 제일 먼저 달의 남극 근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주 화물선을 남극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우주 이야기를 뭐 동네 이야기 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태양과 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